미중 신냉전이 국제질서의 상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래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포연이 짙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반도체 산업 우위를 지켜가며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을 비롯해 AMD, 퀄컴, 엔비디아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을 거느린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 반도체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영역에 집중하면서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가 대만, 한국, 중국 등 동북아 일대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중국의 침공 위험에 노출된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20억 달러의 반도체 육성 투자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굴기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미국 인텔도 최근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미국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쟁 전략의 다른 한 축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제재를 활용,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나아가 SK하이닉스가 무시 디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에 EUV 노광 장비를 들여놓는 것에 제동을 건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제재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제3국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이런 압박은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를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지난 17일 선언했고, 이를 위한 자동차 반도체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특정 산업군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텔의 자동차 반도체 파운드리 진출 선언으로 업계에서는 현재 심각한 공급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자율주행, 전기차로 대표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업계 선두인 TSMC와 삼성전자와 치열한 고객사 쟁탈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진행한 투자자 행사에서 자동차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텔 측은 자동차 반도체의 총 시장 규모는 10년 후 현재의 거의 2배인 115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파편화된 공급망과 기존의 공정 기술은 증가하는 수요와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텔은 자동차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수준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반도체는 오작동 등으로 큰 사고는 물론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 측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여러 유형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최적화된 공정과 기술, 고급 패키지 등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텔이 3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기존 강점을 지닌 데이터 센터, PC 등의 분야가 아닌 자동차 반도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특히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 파운드리에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텔 역시 모빌아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반도체의 전 세계 공급 절반 이상은 TSMC가 맡고 있습니다. SMC는 주로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으로 해당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첨단 미세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미터 이상 자동차용 반도체는 아직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인텔의 자동차 파운드리 진출이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할 결정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텔 자동차 파운드리 전담 조직이 첨단 공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인텔의 자동차 파운드리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텔은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중입니다. 최근 54억 달러의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반도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세계 4위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를 3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GF가 기업 공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그 대안으로 타워에 주목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주로 8인치 웨이퍼로 생산되는 만큼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요구 기술 수준이 엄격한 만큼 공급망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인텔은 타워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를 이용해 첨단 자동차 반도체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센 추격을 예고한 인텔은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미국, 애리조나, 오하이오에 짓기로 결정하고 유럽 등에도 추가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인텔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2021 현장에서 110조 원을 들여 유럽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인텔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입은 파운드리 업계에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업계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인텔의 거센 추격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7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하고 세계 3위 자동차 생산 회사인 현대차그룹과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TSMC 역시 기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다수를 점유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용 칩을 생산하는 등 첨단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컴퓨터에 더 이상 인텔이 만든 CPU가 필요 없게 되며 메모리 반도체가 직접 생각하고 연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반도체 업계가 메모리에 직접 인공지능 연산 장치를 이식하는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이 인텔의 시대를 넘어 차세대 반도체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산 기능을 갖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을 개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PIM은 메모리의 연산 기능을 더한 차세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통적인 반도체 개념을 극복, 메모리도 연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메모리를 꾸준히 연구했고 결국 PI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PIM 개발 성과를 이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 2022 국제고체회로 학술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인텔의 외계인이 일하고 있다는 농담은 과거 인텔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쥐고 흔들던 시절의 얘기였습니다. 반도체 종가로 불려온 인텔의 기술력은 그만큼 타사가 넘보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있었고 세계 전자 및 IT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경부터 차세대 공정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텔은 결국 삼성전자, TSMC 등 아시아의 반도체 강자들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2017년 계획했던 10나노 중앙 처리 장치는 2년이 지난 2019년에야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때는 이미 경쟁사들이 한 단계 앞선 7나노 CPU를 내놓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후 삼성, SK하이닉스 등 묵직한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인텔의 추격을 어떤 식으로 뿌리칠지 추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상 지식튜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